안녕하세요. 돈맛입니다. 여러분, 1차 민생지원금 기억하시죠? 거의 모든 국민이 받았고, 당시엔 지원금 파티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2차 민생지원금은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 못 받고, 이제 이곳에서도 사용 가능합니다. 게다가 1차 때는 사용처가 제한적이어서 불편했는데, 이번엔 범위가 확 넓어졌죠. 하지만 1차 때 있었던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문제까지 포함해 신청 조건, 사용 팁, 그리고 함정까지 아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1차와 2차의 가장 큰 차이는 누가 받을 수 있느냐입니다. 1차 때는 사실상 전 국민이 받았어요. 기초차상위는 추가로 더 받기도 했고요. 하지만 이번 2차는 소득 하위 90%까지만 지급합니다. 즉, 상위 10%는 빠진다는 거죠.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첫째, 나라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둘째, 진짜 필요한 계층에게 집중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1차 때는 연봉 1억이 넘는 직장인도 받았어요. 형평성 논란이 터질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번에는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누가 받을지를 더 꼼꼼히 따집니다. 그럼 누가 못 받느냐? 소득 상위 10%에 해당되는 건강보험료 부과액으로 판정합니다. 단독 가구 기준 월 보수 1,900만원 이상이면 제외,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600만원 이상이면 제외, 재산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 역시 제외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앱에서 보험료 합산액을 확인하면 본인이 받을 수 있는지 바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잠깐 1차 때 있었던 문제를 짚어봐야 합니다. 당시 일부 사람들은 지원금을 쿠폰이나 상품권 형태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걸 사용하지 않고 중고거래 사이트에 팔아버리는 재판매가 성행했죠. 예를 들어 10만원짜리 쿠폰을 8만원, 심지어 7만원에 판다는 글들이 올라왔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용처가 제한돼서 원하는 곳에서 쓰기 불편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재판매는 법적으로도 문제고 지원금 취지에도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2차 때는 이런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전자카드 포인트 형태로 지급하고 사용처를 넓히는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1차 때는 사용할 수 없었던 곳이 많아 불편했다면 이번 2차 민생회복지원금 소비 쿠폰은 사용처가 훨씬 넓어졌습니다. 특히 하나로마트 사용 확대 소식, 농촌 어르신에게 큰 반가움이죠. 지금부터 꼭 알아야 할 사용처 정보를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이번 지원금은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대표적인 업종으로는 전통시장, 동네마트, 식당, 카페, 미용실, 약국, 학원, 병원 등이 있습니다. 프랜차이즈라도 직영점이 아닌 가맹점이라면 가능하죠. 1차 때처럼 대형마트나 백화점, 온라인몰에서는 사용할 수 없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생활하는 동네 대부분의 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큰 변화입니다. 특히 농촌 상간 등 면 지역처럼 마트나 슈퍼가 없는 곳은 너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런 지역에 한해서 하나로마트 121곳을 사용처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고기나 채소 등 생활 필수품을 구매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했어요. 현재 전국 면 지역 2,208곳 중 약 5%, 즉 약 120여 개의 하나로마트에서 쿠폰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용처 확인은 지역 사랑상품권 앱이나 지자체 홈페이지, 매장 내에 부착된 쿠폰 사용 가능 스티커로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도대체 민생지원금은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 이 부분을 헷갈려서 놓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신청 방법과 절차를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인이 신청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지원금은 주로 중위소득 일정 기준 이하 가구 또는 지자체에서 정한 소득 조건을 충족하는 분들이 대상인데요. 1차 때 받으셨던 분들도 자동 지급이 아니라
이번에는 다시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자체 홈페이지나 주민센터를 통해 자격 요건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온라인 신청. 각 지자체 홈페이지나 지역 사랑상품권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 인증만 하면 편리하게 신청 가능하죠. 둘째, 오프라인 신청. 가까운 주민센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특히 고령층이나 온라인이 어려운 분들은 오프라인 방문이 훨씬 편리합니다. 신청 시에는 신분증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추가로 세대주가 아닌 경우 위임장과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특수 자격에 해당되는 분들은 관련 증빙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시면 절차가 빨라집니다. 지급 방식은 지역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보통은 지역 사랑상품권 앱의 모바일 쿠폰이나 선불형 카드 형태로 제공됩니다. 일부 지역은 종이 상품권으로도 지급하는데요. 본인이 원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곳도 있으니 확인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셔야 할 점, 지원금에는 사용 기한이 있다는 겁니다. 보통은 11월 30일까지인데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세요. 기한이 지나면 잔액은 소멸되기 때문에 받으신 후에는 미루지 말고 생활비, 장보기, 병원 진료비 등에 적극 활용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자, 지원금을 받으셨다면 이제 어떻게 쓰는 게 가장 현명할까요? 그냥 막 쓰다 보면 금방 사라지고 제대로 활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알아야 할 지원금 사용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생활비부터 챙기기입니다. 지원금은 식비, 교통비, 병원 진료비, 약국 등 생활에 꼭 필요한 지출에 먼저 사용하세요. 이렇게 하면 가계 부담이 줄어들고 체감 효과가 훨씬 큽니다. 두 번째, 지역 상권을 활용하기입니다. 일부 대형마트에서는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신 동네 슈퍼, 전통시장, 동네 병원, 약국, 학원 같은 곳에서 쓸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하면 내 지출도 절약되고 동시에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사용 기한 꼭 확인하기입니다. 지원금은 대부분 정해진 기간 안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남겨두면 결국 내 돈이 아니게 되니까 미리 계획을 세워서 꾸준히 나눠 쓰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곳에 몰아서 쓰지 말기입니다. 가전제품이나 사치품보다는 매달 필요한 생활비와 공과금 대체용으로 분산해서 쓰시면 지원금의 효과를 최대한 누릴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알려드린 팁만 기억하시면 단순한 지원금이 아니라 실질적인 생활 보탬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똑똑하게 쓰셔서 꼭 든든한 생활 지원금으로 만드세요. 여러분, 2차 민생지원금은 대상은 줄고 사용처는 늘어난 제도입니다. 1차 때 있었던 재판매 같은 부작용도 줄이고자 개선된 부분이 많습니다. 받을 수 있는 분이라면 반드시 신청하시고 주변 분들에게도 꼭 알려주세요. 이게 바로 놓치면 손해 시리즈의 핵심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2차 민생지원금의 달라진 점과 누가 받을 수 없는지 또 어디서 사용할 수 있는지까지 알려드렸습니다. 이번 제도 그냥 흘려보내면 손해고 제대로 알면 생활에 큰 도움이 됩니다. 꼭 필요한 분들에게 이 정보가 전달되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가장 빠르고 정확한 지원금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